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는 6일에 직접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후쿠시마 방문과 관련해서 이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에서라도 직접 가서 네. 방사능 오염수 현황이 어떤지 자료도 요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부딪히는 데 이유는 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시작이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의 보도였는데, 자, 이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후쿠시마에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 자, 어느 쪽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에 가겠다고 하시니까 직접 가서 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분들이 후쿠시마에 가신다면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일본에 가서 그거부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후쿠시마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저 지도에 나오는 말씀. 예. 일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태평양하고 이렇게 연해 있죠. 그렇죠. 접해 있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저기에 쓰나미가 부딪힌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 지금 현재 오염수 방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방류를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이 태평양으로 가잖아요. 우리 쪽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예. 그 태평양으로 가서 미국으로 해류를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호주 쪽으로 갔다가 적도를 내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제주도나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이나 호주에서부터 문제를 삼아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연안 쪽으로 오는 거는 한 1년이나 2년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지금 현재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과학자들과 함께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마치 저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예. 우리 정부에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고 거기다가 또 만약에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지금 한다는 것이고 그 과학적 검증단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더 못 믿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더 참여해서 일본과 함께 과학적 검증을 하면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괴담과 비교하면서 자, 일본 언론에 근거한 거짓 선동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거짓 선동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민주당 의원들이 6일에 후쿠시마에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할 작정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조사도 하고 현지에 좀 위험한 시설이나 이런 데들을 방문도 하고 뭐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뭐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거기 간다고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할 때는요. 그쪽에 일단 뭐 양심 세력이 됐든 그쪽에서 좀 그 바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가 됐든 아니면 학자가 됐든 아니면 뭐 공공에서 또 일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조목조목 차근차근 알릴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너무 선동적으로 이렇게 막 행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좋을 게 있는 거는 딱 한 그
사람들 뿐이죠. 한 부류뿐이죠. 누구냐? 본인들. 음.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본인들 외에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국민들은요, 그렇게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면 관심 자체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돌려버리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에게 차근차근히 제도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인사들답게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예. 뭐 아직도 시민단체에 있는 것처럼 과격한 행동, 선동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4명의 의원이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본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그리고 도쿄 전력 방문 이게 그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던 도쿄 전력 아니겠습니까? 이 도쿄 전력을 방문하는 걸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뭐 말씀대로 성사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굳이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김상일 평론가가 다 잘 얘기하셔서 제가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이분들이 정치인 아닙니까? 무슨 과학자들이 가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검증하겠다 객관적으로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뭘 확인하겠다는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현재 후쿠시마 방문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 방문조차 아직 일본 정부에서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더구나 후쿠시마 현지와 또 도쿄 전력을 방문하고 함께 무슨 논의를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것들도 아직 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방문 목적이 꼭 과학적으로 무슨 검증하겠다고 하는 거나 자료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반일 정서를 좀 부추겠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편승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 일본에도 이른바 혐한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일 정서가 있듯이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하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그리고 국제 기구에서 그것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서 뭐 일본 의원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인지 별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이었죠. 물론 뭐 일본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2011년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국 거부를 그렇죠. 했던 적이 네. 있었고,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네. 뭐 이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본적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예? 그 본인들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라면 속도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속도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그 속도로 가야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를 해주고 가서 입국 금지를 당해도 그게 일종의 어떤 조롱당한 느낌이나 무신당한 느낌이 안 들게 뭐 잘했다 격려를 해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뭐 너무 과도한 속도로 이렇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면은요 국민들은 그냥 봐라 그렇게 가가지고 이게 망신만 당하고 온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약간 뭐랄까 약간은 좀 조소 섞인 그런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총리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거부권이 아니라 이를 바로 공포함이 마땅합니다. 수정안 의견에 따라 분석 결과도 폐기되고 이용돼서는 안 될진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짜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을 능멸한 작태로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입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민주당은 삭발투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된 자료를 대국민 담화에서 인용했다. 자, 이 이유로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글쎄 뭐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우선 검증도 하기도 어렵지만 예. 어떻게 정말 제1야당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탄핵을 이렇게 쉽게 거론할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이게 양곡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양곡법인데 대개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먹던 쌀 양의 한 절반도 안 먹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렇죠. 예. 밥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나요? 절반밖에 안 먹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우선 재정 부담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쌀을 자꾸 증산하도록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면 농민들이 쌀 다 더 재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쌀 증산을 유도할 게 아니라 이제 감산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작물을 심도록 그걸 유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지금도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입하면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보관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책임 있는 국정 세력이라면 생각하면서 농민들을 우리 국정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양곡법을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하도록 한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재정 부담이 심하게 된다든가 또는 쌀 증산을 유도하는가 해갖고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법안을 법사위도 패싱하고 본회의 직회부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헌법에 그 제1야당이 다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적인 장치입니다. 이와 같이 절차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이건 흔히 거부권이니까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이건 제의 요구권이에요.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보세요. 재논의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헌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께서 국익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도 이가 안 되는 것이고,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거 꼭 필요한 법인지를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이 정부가 뭐 농사가 흉년이 들면 그 사들여서 정부미로 비축을 해놨다가 네. 흉년이 들면 정부미를 이제 그 네. 국민들에게 싼 값으로 감출하고요. 이제 네. 내보내는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순기능으로 이제 작용이 네. 됐었는데 자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곡법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네. 이건 역시 정치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야가 소통과 협치가 없어요. 전혀 그게 없다 보니까 예.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양곡법은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 행위는요 그런 요청이나 심각성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의 농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이러면요 재정을 투입해서 그걸 안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놔둡니까? 불가능해요. 예. 이 법이 없어도 사실은 그런 기능은 재정적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1호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이 돼서 양쪽에 감정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법안도 사실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협의를 해가면서 그 정책의 경직성을 굳이 부여할 게 아니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서로 협치를 잘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협치가 사라지니까 모두가 그냥 극단적이고 경직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표를 얻는 수단으로서 일종의 파퓰리즘으로 이거 흘러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재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성이 커지면 나중에 급하게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당을 좀 비판하자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무조건 야당 대표가 뭐 범죄 피의자라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고 거기를 굉장히 뭐랄까 그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조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야당이 아니에요. 야당은 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지만 구축하고 있으면 그 이익을 공유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집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간에 있는 국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부와 여당은요, 이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조금 낮추고 아무리 상대가 좀 상대하기 싫고 껄끄럽다 하더라도 좀 낮추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약간은 희생적으로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전망을 두고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당사자인 한 장관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연달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저랑 이제 그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다음날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저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당내 개별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당이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걸 고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북이라든지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커리어를 갖고 가시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어차피 가만둬도 출마할 사람이야. 근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을 당에다 자꾸 바람을 넣어서 출마한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지금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 국무위원 일도 제대로 못해. 신선미가 없어져 버려. 진짜 나올 때쯤 되면 완전히 옛날 인물이 되어버려. 자,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에서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에는 이제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정작 한동훈 장관은 뭐 그런 생각이 없다고 뭐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재호 상임고문의 이야기가 좀 계속 언급을 하면 신선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 냅둬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여야 모두가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왜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집착 수준이에요. 예. 아까 얘기했던 무슨 자꾸 뭐 본인이 여의도의 콩밭에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총선 출마할 생각 있냐고.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게 무슨 애창곡이 뭐냐 이런 걸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보고 뭐 카톡을 몇 번 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집착해서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다면 법무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 질의가 있어야 되고 논쟁이 있어야 되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된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 좋겠는데 예. 본인들이 스스로 자꾸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대응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정말 비판받아야 할 지점도 많이 있고 비판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민주당이 먼저 자꾸 이렇게 뭐 매스컴에 나가서 계속해서 한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 한 장관 스스로
하고 싶지 않다가도 내가 총선 출마해야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물론 뭐 당에서 그 정치권에서 키워주는 면도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도 조금 태도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걸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된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부 강요구 국무위원이면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에 좋은 유산, 레거시를 남기는데 좀 이렇게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정치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호 의원이 하신 평가는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어도 굉장히 맞는 평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